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박찬용입니다. 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하 단계에 있는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이렇게 숫자가 크지?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어를 배워볼 거고, 약간 줄여볼게요. 뭐지? 도형의 이동을 배울 거고요. 도형의 이동 중에서도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 자, 평행이동이라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던데, 뭐 사실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뭐를 뭐로 바꾸자. 뭐 이런 정도 것들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만약에 어떤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3이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이제 이동을 이렇게 시켰는데, 지금 이제 방향이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이 뭐 길이가 뭐 예를 들어서 3이고 요 길이가 2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이제 이 친구가 이동을 하긴 했지만 이제 좌표 평면상으로는 X축의 방향과 Y축의 방향 이렇게 왼쪽, 오른쪽, 위로, 아래로 밖에 없어요. 대각선으로 한 번에, 죄송합니다. 대각선으로 한 번에 가는 것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은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3인데 정신 나간 선생이네요. 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렇게 움직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자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앞으로 이거 이렇게 쓸 거예요.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좌표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좌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좌표?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1에서 3만큼 갔다. 뭐 3 더하면 되죠. 그래서 1 더하기 3, 3에서 2를 더했다. 2 더하기 3 해가지고 몇 컴마 몇이에요? 4,5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작아졌지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이상하냐? 이거 뭐야 이거? 아닌데. 이게 지금 이거 왜 세로가 됐지? 네? 페이지 관리 편집 이게 아니잖아.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페이지가 상관없나? 그냥 할까요, 여러분들? 네, 상관없겠죠? 네. 네, 그냥 하겠습니다. 네, 뭐 열심히 또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자, 여튼 점을 옮길 때 아까 전에 보셨듯이 X축으로 옮긴 대로 그냥 그대로 바뀌었어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이런 점이 있습니다. 또 마이너스 1, 뭐 2 정도 되는 점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점을 뭐 이만큼 옮겼어요.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밑으로 옆으로 갔는데 이 방향은 이제 우리가 Y축의 뭐 음의 방향,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Y축은 위로 가는 게 플러스 방향이고 아래로 가는 게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X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 왼쪽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Y축의 방향으로 음수만큼, X축 방향으로도 음수만큼 이게 움직인 거예요. 근데 길이를 만약에 이거를 뭐 3이라 하고 뭐 5라고 해볼까요? 이 정도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건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은 X축 방향으로 5는 5인데 반대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5만큼 움직인 거고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을 이동을 한 거죠. 그러면 그때 요 점 좌표가 도대체 뭘 거냐? 그냥 하시면 돼요. 원래 X좌표에서 이걸 그냥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죠? 5만큼 옆으로 빼줬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5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 더하기 마이너스 5. 뭐 그냥 솔직히 마이너스 1 빼기 5가 낫죠. 그죠? 그래서 빼기 6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Y좌표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만큼 빠졌으니까 2에서 3을 빼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좌표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 됐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은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네, 괜찮으실 것 같고, 뭐 점은 그냥 옮기면 옮긴 대로, 안 옮기면 안 옮긴 대로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심플하게 몇 가지 예제를 조금 더 들어서 붉게 좀 줄일게요. 줄이자. 이 정도 들어가지고 설명 같이 한번 좀 더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1,5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1과 2를 그냥 더해서 3, 5와 빼기 1을 그냥 더해서 4 이렇게 적어주면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x, y라는 점이 있을 때 이거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좌표가 x 더하기 m, y 더하기 n이 된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부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점의 이동은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그죠? 그러면 넘어가서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다 배운 친구들은 이제 생각을 하기를 점은 더하고 도형은 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절대 안 되고요. 자, 도형의 이동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형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뭐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좀 예쁘게 그릴까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도형 그립니다. 오! 와, 이렇게 별이 바뀌네요. 엄청 신기하네. 자, 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별을 복사를 해가지고 자, 여기에다가 옮겨놔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별 모양이 그대로 옆으로 이렇게 슉 하고 이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야, 아이 깜짝이야. 씨. 아유 이거 참 꺼요. 인식 모드 끄고 깜짝 놀랐어요. 자, 이 상태인데 도형이 뭐 이 점 보세요. 이렇게 점이 요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점 기준으로. 근데 하여간 뭐 도형이 그냥 다 이동을 한 거죠. 이동을 한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도형을 이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을 해서 도형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 점 말고 방정식부터 한번 세워볼게요. 잠시만요. 우리 집 개가 또 왜 이렇게 난리를 치지? 네? 왜 그래 진돌? 나와. 시끄러워 이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찍고 있는데 멍멍이들이 자꾸 이렇게 방해를 떠들지 마. 방해를 해가지고. 자,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처음에 이동하기 전 거는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으로다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f의 x, y는 0이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자, 옆 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y는 x 더하기 1 같이 뭐 1차 함수 식이 있다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봤을 겁니다. y는 fx. 이거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함수 표현이죠. 근데 이제 이 fx라는 요 내용이 뭐냐면 그냥 x에 대한 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x에 대한 식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y를 옆으로 이렇게 이항을 해가지고 x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0이다 라고 쓸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좀 태세 전환이 된 거냐면 여기 이 내용이 여기 좌변 보세요. 좌변이 지금 식이 써 있는데 문자가 뭐랑 뭐가 있습니까? x도 있고 y도 있죠, 그죠? 아까 전에 fx가 x에 대한 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여기는 그럼 뭐에 대한 식이냐면 x랑 y에 대한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쪽을 f의 x, y라고 적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x랑 y가 다 있다. 그리고 옆에 뭐 있다? 0 있다. 그래서 이거는 0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냥. 표현이에요, 표현. 그러니까 x랑 y가 섞여 있는 식. 이거 뭐 도형이겠죠. 네, 그거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밑에다 했었구나, 내가. 자,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도형을 이제 제가 이동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점 하나 잡았었는데 여기 이 점 있죠? 이 점을 우리가 잠깐만 편의상 뭐라고 할 거냐면은 이 점을 A, B라고 잠깐 지칭을 할게요, 여러분들. A, B. 이해되세요? 그럼 내가 어차피 이 도형이 자체적으로 그냥 저쪽으로 다 옮겨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이렇게 이동을 했을 거예요. n만큼. 그럼 이제 이 점이 여기 이 점하고 이쪽 별, 요 점과 같은 점이니까 대응되는 점이니까 여기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은 a 플러스 m, b 플러스 n이라는 점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a, b를 이동해서 이렇게 점으로 만들었고 나는 지금 이 도형이 어떤 식인지가 너무나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뭐예요? 도형의 방정식? 이 도형의 방정식 주어져 있는 거고 이 점도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 한 가지를 알 수가 있냐면은 이 점을 여기에 대입을 하면 당연히 성립을 하겠죠. 무슨 말이에요? f의 a, b가 0이다 라는 것을 만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 한 가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f의 a, b는 0이야. 이걸 아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도형은 점이 요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금 아무래도 뭐 f랑 비슷하게 가긴 가겠죠? f에 뭐일 텐데 내가 이게 뭐 만약에 그냥 단순히 x랑 y라고 생각을 단순히 해보면 이 점을 한번 여기다 넣어보자는 거죠. 이 점을 여기다 한번 넣어봐요. 그럼 점이 어떻게 됩니까? 넣으면 f에 설명 이해가 되고 계셔야 되는데 f에 a 플러스 m, b 플러스 n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나는 아까 전에 무슨 사실밖에 모른다고요? 난 이 사실밖에 몰라요. a, b가 0인 것만 알아요. 얘가 0인 거는 내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가 이제 x 자리고 여기가 y의 자리인데 지금 이렇게 a 더하기 m이랑 b 더하기 n을 넣어서 0 되는 건 내가 모르잖아요. a 넣고 b를 넣어야지 빵 되는 걸 내가 알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무슨 일을 해주면 요게 이제 a가 되고 b가 되겠냐면 m을 빼주고 n을 빼주면 사라져서 a랑 b가 넣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럴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될 거다. 근데 나는 a, b 넣어서 0 되는 걸 알지 이런 걸 넣어서 0 되는 건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m을 여기에 들러리로 붙었던 m을 빼고 n을 빼주면 식이 성립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식에도 n을 빼주고 m을 빼주자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해 보면 점은 좌표가 더해질 거예요. 근데 더해진 거를 넣어서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해졌으니까 반대로 만들어야 제대로 되겠죠. 그래서 도형 쪽에서 빼줘야 이거를 빼줘야 더한 값이 보정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거 펜 들겨타기 다시 해야겠다. 자, 정리를 해보면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도형 f의 x, y는 0이라는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식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f의 x 마이너스 m, y 마이너스 n은 제로가 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x를 x 빼기 m으로 바꾸는 거고 여기에 있던 y를 y 빼기 n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자, 만약에 y는 4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있던 x를 뭐로 바꿔야 될까요? 1만 공겼으니까 x 빼기 1로 바꾸고
원래 있던 y는 y 플러스 2로 바꿔줘야 정상적인 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식들을 이제 바꿔볼 건데 y를 y 플러스 2로 바꾸고 이거는 4의 괄호 x 빼기 1에 더하기 3 해서 전개해보면 4x 마이너스 4 플러스 3 그다음에 옆으로 넘기면은 마이너스 2 y가 적히겠죠? 따라서 y는 4x에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식이 바뀐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조금만 더 해볼까요? 자, 만약에 원의 방정식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9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를 내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있던 x를 x 빼기 1로 바꿔서 x-2의 제곱이 되고요. 원래 있던 y를 y-2로 바꿔서 y 플러스 1의 제곱이 9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도형을 평행이동했을 때의 상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 녀석 보이시고 처음 녀석 한번 보세요. y절편은 바뀌었죠. 근데 뭐가 그대로죠? 기울기. 기울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슨 내가 이러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직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울기 가지고 있는 직선이 있었다. 근데 이걸 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해봤자 뭐가 안 바뀌냐면은 기울기 같은 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응? 기울기가 안 바뀌어요. 그대로죠? 모양 그대로잖아요. 그죠? 뭐 변환이 뭐야? 아니 뭐 모르겠어. 이거 하지 마. 아니 뭐 이게 뭐 돌아가진 않는다는 거죠.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대로라는 얘기죠. 움직여도. 자, 그리고 이제 원방 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원을 한번 보세요. 원은 중심 좌표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원래 거 중심 좌표가 1, 빼기 3이었거든요. 근데 이 중심 좌표가 뭘로 바뀌었냐면 2, 빼기 1로 바뀌었어요. 근데 점의 이동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보면은 x가 1 더해졌구나, y는 2가 더해졌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가 안 바뀌었냐면 판지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중심점은 바뀌었고. 이거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원을 내가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 이동시켜봤자 마찬가지인데 반지름이 바뀝니까? 바뀌어요? 절대로 바뀌지 않죠. 그죠?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죠. 이렇게 하면 바뀌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동을 막 한다고 해서 어차피 바뀌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반지름은 그대로 갑니다. 반지름은 그대로 간다. 대신에 중심 좌표가 바뀐다. y절편이 바뀐다. 이런 내용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했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형의 이동 중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평행이동. 자,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였냐면은 아이고 뭐야. 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무슨 짓 한 거야? 자, 평행이동을 배웠어요. 평행이동. 근데 이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x축의 방향, y축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요렇게,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 것밖에 없었고, 내가 어떤 x, y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을 하면 점은 그냥 그대로 더해지는 개념이 됐었고요. 도형 f의 x, y는 0이라는 도형을 똑같이 이동을 시키면 점이 더해졌으니까 원상복구 시켜야 되니까 좌표에서는 빼준다. 요렇게 되겠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내용 이해되셨나요? 네, 평행이동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여기까지 박찬용이었습니다.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